22살 영국인인 엘레나 윌리엄스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할 뻔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12살 때부터 매춘부로 훈련받았으며 성인이 되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파티에서 자신을 쫓아다니던 남성에 의해 폭행당하고 수많은 남성들에게 몹쓸짓까지 당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충격적인 일이지만 아시아인 2명으로 구성된 갱단에 팔려가 성노예로 살다가 우여곡절 탈출한 여성입니다.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인 엘레나 윌리엄스는 그와 동시에 5명의 남성을 무참히 파괴한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2020년 8월 20일) 페이스북의 한 게시물로 시작된 나비 효과는 영국 전역으로 번지게 됩니다. 엘레나 윌리엄스 22살이던 이 여성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상처 부위를 적나라하게 촬영해 업로드하였죠. 그녀의 게시물엔 사진과 함께 자신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12살부터 무하마드 람잔이라는 남성에 의해 매춘부로 길러졌으며 말도 안 되는 훈련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몇 번이나 람잔을 포함한 가해자들에게 시달렸으며 결국엔 갱단에 팔려가 이곳저곳을 돌며 수많은 남성들의 장난감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을 겪은 원인은 경찰이다 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노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손가락의 일부를 잃을 때마다 경찰을 찾아가 신고했지만 경찰들은 엘레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시아인들로 구성된 갱단에 잡혀있을 때도 몇 번이고 신고했지만 경찰들의 대응은 미미했다고 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페이스북 게시글, 당연하게도 영국 전역의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게시물엔 Justice for Ellie 라는 댓글이 10만 개가 넘게 달렸다고 하죠.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엘레나를 지켜주자 라는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금 활동을 통해 그녀에게 하나로 약 4천만원 정도를 모아 전달하기도 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의 수사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지적하던 시민들은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야말로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일어난 것이죠. 영국에 위치한 블랙풀에 수많은 시민단체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인권단체, 아시아인 혐오단체, 페미니스트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외쳤죠. Justice for Ellie. 시위는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고 경찰서를 포함한 수많은 관공서에 돌을 던지고 페인트를 쏘는 등 점점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시위를 벌이자 블랙풀의 경찰은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엘레나를 무참히 짓밟은 범인 5명과 갱단을 검거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토록 분노에 차오른 이유가 또 있었죠. 경찰들의 늦은 대응도 있지만 엘레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남성 5명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자신을 폭행하고 감금하였으며 입에 담지 못할 고문을 한 카메론 비비. 2019년 파티에서 잠자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친구들을 데려와 단체로 몹쓸 짓을 한 뒤 갱단에 팔아넘긴 조던 트렌고프. 12살이던 엘레나를 납치해 매춘부로 훈련시킨 무함마드 람잔. 그리고 이름 모를 아시아 갱단까지. 이미 그녀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이런 정보를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몰골과 함께 업로드된 이 정보들이 있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이 체포되지 않자 시민들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남성들은 체포만 되지 않았을 뿐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선 가해자들은 본인을 포함해 모든 가족이 직장을 잃었으며 집 안엔 시위자들이 던진 쓰레기와 돌멩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위자들을 피해 몰래 생활했으며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지역 방송사나 유튜버들이 업로드하며 그야말로 중세시대에 행해진 마녀사냥과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위자들이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 5월 18일 엘레나는 공원의 풀밭에서 상처투성이로 발견되었습니다. 엘레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갔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녀에 관한 수사 기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엘레나 윌리엄스. 조금 수상합니다. 그녀가 처음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 주장한 201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엘레나는 경찰서가 아닌 병원에서 성폭행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 엘레나의 상처투성이인 몸을 치료해주던 간호사한테 말이죠.
간호사는 엘레나의 말을 듣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엘레나의 증언을 듣고 비비 카메론이라는 남성을 긴급 체포하게 되죠. 하지만 카메론이라는 남성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긴급 체포 당시 카메론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이라 회사 내에서 입지 또한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사가 이어지던 도중 엘레나는 경찰에게 다가가 이 남성에 대해 고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당시 비비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유는 온몸에 상처투성인 엘레나의 증언뿐이었죠. 그 외의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20년 엘레나는 또다시 비비 카메론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이죠. 뿐만 아니라 비비 카메론을 포함해 총 3명의 남성을 언급했습니다. 실명, 사는 동네까지 말이죠. 이때부터 엘레나는 엄청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인플루언서,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녀에게 다가와 격려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겠다 말했습니다. 근데 언제 어디서나 의심의 눈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눈에는 경찰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레나의 상처와 호소력 짙은 글들만 본다면 피해자일 것 같지만 뭔가 이상하다 느낀 경찰들은 엘레나의 가해자들을 수사함과 동시에 엘레나에 관한 수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녀가 발견된 게 2020년 3월쯤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증언대로라면 그녀는 2017년부터 2020년 총 3년 동안 영국 북쪽에 있는 암스테르담과 이비자를 오가며 노예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처음 갱단에 팔려간 게 19살이라 증언했죠. 그리고 그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며 판매한 것이 무하마드 람잔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녀가 람잔에게 끌려다녔다는 기간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대의 모든 CCTV를 쥐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죠. 경찰 입장에서도 함부로 수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언론에 너무 큰 관심을 받고 있었으며 자칫하다간 경찰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엘레나가 블랙풀에서 노예로 살았다는 기간의 CCTV를 결국 경찰에 찾게 됩니다. 그녀는 과연 블랙풀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CCTV에 포착된 엘레나는 헤드셋을 통해 노래를 들으며 여유롭게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내던 호텔 로비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느 날은 근처 편의점에서 우유와 라면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심하게 폭행당했다 주장한 날엔 여유롭게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그녀의 주변엔 남성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노예로 팔아넘기던 무하마드 람잔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다면 반대로 무하마드 람잔, 이 남자는 이 기간 동안 뭘 하고 있었을까요? 람잔은 이틀마다 꼬박꼬박 B&Q라는 마트에 들렸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하기 위해 이것저것 구매하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요리를 해주기 위해 신선한 야채와 고기를 구입했죠. 그리고 얼마나 알뜰살뜰한지 당시 구매했던 모든 영수증을 남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리바이가 너무나도 확실한 남성이었습니다. 이 순간 경찰은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죠. 무하마드 람잔이라는 남성은 혐의가 없다. 알리바이 또한 확실하다.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경찰들이 이렇게 빠르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발표한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지목된 남성들은 수사기간 내내 시민단체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모든 가족이 직장을 잃었으며 동네 마트에만 가도 쫓겨났을 정도이니 말이죠. 그녀가 지목한 남성이 또 있죠. 그녀와 동갑인 조던 트랭고프입니다. 파티에서 그녀에게 잠자리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남자들을 우르르 데리고 와 단체로 몹쓸 짓을 했던 남성입니다. 과연 조던은 정말 범인이었을까요? 엘레나와 조던이 파티에서 만났다고 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던과 엘레나 둘은 실제로 같은 파티 장소에 있었습니다. 둘은 당시 19살이었고 파티에 참여하는 건 그 나이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엘레나가 주장한 내용과 당시 파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던이 엘레나에게 잠자리를 요청한 게 아니고 그 반대였습니다. 술에 취한 엘레나는 조던에게 대시하였지만 조던은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기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한 것에 분노한 엘레나는 이런 증언을 통해 조던을 가해자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비비 카메론은 증거가 없었고 엘레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말하며 풀려났습니다. 두 번째 남성인 무하마드 람잔 또한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으며 그녀와 만난 적도 없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성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던 트렌고프 또한 그녀와 파티에서 몇 마디 나누었을 뿐 그녀와는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던은 그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사람이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것입니다. 도대체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상처투성이 얼굴과 몸,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 상처는 뭐지? 그녀가 공원에서 상처투성이로 발견된 2020년 5월 18일, 그녀는 온몸이 상처였으며 손가락의 일부가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죠. 우선 그녀가 주장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18일로부터 이틀 전인 16일, 어느 날과 다름없이 남잔에게 끌려가 후미진 창고에 들어가 보니 10명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쉬지 않고 엘레나를 괴롭혔으며 자신에게 모든 악행을 저지른 남성들은 지쳐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도 덧붙였죠. 이틀 동안 쉬지 않고 했으니 지칠만 하죠. 아무튼 10명의 남성들이 지쳐서 잠든 틈을 타 탈출을 시도했고 무작정 뛰어가다 쓰러져 잠든 곳이 공원입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알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겠죠. 그녀가 포착된 CCTV를 찾으면 됩니다. 그녀는 조금 색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주장한 한적한 골목이나 후미진 곳이 아닌 마트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녀가 구매한 물품은 망치, 니퍼 등등 공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당연히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인데 당신 스스로 상처낸 것은 아닙니까? 엘레나는 당연하게도 부인했습니다. 아니, 내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내 몸에 상처를 낼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경찰들은 이 질문을 할 때 그녀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녀가 발견된 공원 인근에서 그녀의 피가 묻어있고 그녀의 지문만 찍혀있던 망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 망치는 당신 게 아닙니까? 마트에서 구매한 망치와 같은 망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엘레나는 그 순간부터 아무 말도 없이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녀 혼자 스스로 꾸민 자작극이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자신을 거절한 남자에 대한 복수, 세상 모두가 나를 바라봐주는 관심,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팔로워, 관심을 받기 위한 자작극이었습니다. 엘레나 윌리엄스, 그녀는 탄탄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할머니는 평생을 아동복지에 힘쓰던 사회복지사였으며 어머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이런 훌륭한 가족들 사이에서 자란 엘레나는 2017년 집에서 가출하게 됩니다. 남자를 따라 가출한 것이죠. 이렇게 가출한 횟수가 2019년 한 해에만 총 32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종종 마리화나와 코카인 같은 것들을 남용했다고 하죠. 그야말로 남자의 환장한 망난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자 이러한 자작극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동안 체포된 남성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드렸을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직업을 잃고 도망 다녀야만 했었죠. 하지만 엘레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장난이었어요. 엘레나는 결국 체포되었으며 재판 결과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런 자작극을 펼친 이유에 대해선 온갖 추측만 난무할 뿐 그녀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저 정신과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PTSD에서 온 허언증이라고 말이죠. 그녀가 재판이 끝난 뒤 수감되었어도 피해자들의 집엔 여전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써져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무하마드 람잔이라는 남성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하기 직전이었는데 시위단체에 의해 모든 기기가 박살나고 가게 건물은 온통 범죄자, 성범죄자 등등의 글씨로 도배되어 어디론가 도망가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작은 장난이었다고 말한 그녀의 자작극, 그녀의 작은 장난으로 인해 3명의 남성의 인생이 모두 박살나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